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4% 상승, 코스닥도 0.9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고점인 930포인트를 뭐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제 멘트 드린 것처럼 일단은 돌파를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애매할 수 있는 구간이다.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어제가 좀 중요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때나 뭐 이때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5일선이나 11선 조정받고 올라오다가 만약에 이번에 좀 상승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구간에서 종가상 11선을 이탈하고 마감을 하게 되면 요번에는 이때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깊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장에 보시면 요 오후장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면서 11선 지지받고 쭉 꼬리 달았고요. 오늘 양봉을 또 뽑아냈기 때문에 이대로 또 11선을 타면서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일단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눌림목 역할을 좀 했죠.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뚫었으면 사실은 또 불안불안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뚫어내는 상황이라서 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시장은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장이 뭐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기는 했는데, 대형주 IT 투톱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비롯한 뭐 조선주, 뭐 증권주, 금융주,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주들이 12월 한 첫째 주까지도 지수를 땡겨버렸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보유 종목이나 어떤 그 안에서 매매하고 트레이딩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재미는 좀 없는 그런 장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12월 한 첫째 주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대형주들이 지금 조금 기간 조정으로 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로 쏠렸던 수급들이 시장 전체로 좀 그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최근은 그래도 좀 괜찮다.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수급이 가면서 올라주는 좀 괜찮은 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우리가 뭐 테마주도 그렇고요. 뭐 근데 사실상 섹터 매매를 할 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매를 하기 사실은 가장 쉬운 구간은 바닥권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라오던 뭐 요런 구간 4월, 5월, 한 6월 정도까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후로부터는 아마 이제 종목별, 섹터별, 그러니까 뭐 더 크게 얘기하면 섹터별 그 안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이 되면 그런 현상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 오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함께 가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지수는 오르지만 그 안에서 뭐 섹터 혹은 테마 종목이 잘못 선택이 되어지면 정말 지금보다 더한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장이 아마 내년에 펼쳐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주가 지수의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갈수록 사실 그 안에서 뭐 이제 우리가 수익률 게임하기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매매 혹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 안에서도요, 종목들의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뭐 똑같은 상승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80% 올랐다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50% 80%더 간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느꼈던 만큼 뭐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것과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갈 것의 상승률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난이도, 난이도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때가 정말 훨씬 쉽죠. 막말로 이 구간은 그냥 아무거나 사서 가지고 있으면 올랐던 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뭔가 좀 안일하게 너무 마음 편히 매매를 하고 뭐 섹터 나 종목에 대한 공부 없이 그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때처럼 그냥 너무 주식을 쉽게 좀 접근을 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으실 수 있다. 앞으로 시장이 더 오르더라도요. 어,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조금 많이 어긋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랑은 좀 달라서 저도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코로나 관련주들이 분명히 어제도 그렇고 뭐 엊그저께도 그렇고 코로나 이제 확진자도 거의 이제 최대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을 기세고, 그 안에서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도 아주 심도 있게 이제 그러니까 진지하게 진중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뭔가 코로나 관련주들이 기간 조정으로 빼는 느낌보다는 가격 조정으로 좀 많이 빠졌고, 몇몇 상가를 갔던 개별 종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좀 힘이 많이 없는 모습을 보여서, 혹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 1000명을 뭐 이제 훌쩍 넘거나 3단계가 격상이 되더라도 예전처럼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 이제 시장을 보면서 제가 좀 들었던 거죠. 근데 오늘 완전히 제 생각을 깨부수고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택근무 쪽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골판지 재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류 운송 쪽도 상승이 있었고, 식품주들 쪽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코로나 큰 테마 안에서 이제 소테마들 네 가지 정도가 움직임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가장 강했었던 음압병실 관련주들은 오늘 약간 조정으로 빼다가 바로 요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음압 쪽이 시간에서 일단 지금 5시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오택이 시간에 뭐 이제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등주가 SY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GH 신소재 이런 식으로 좀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오전은 다시 또 음압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원격의료 관련주들도 어제까지는 갭 뛰고 좀 음봉으로 맞고 떨어져서 좀 흐름이 좀 어렵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중요한 저항대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비트컴퓨터도 흐름이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코로나주들이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는 코로나 쪽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개별적으로 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반등,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중반에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빼놨는데요. 모더나가 이제 곧 뭐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제 뭐 승인이 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니까 장 초반에 잠깐 반응이 좀 있었다가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그렇게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이 약해지는 모양새고요. 뭐 백신 관련 해외 백신 관련주들인 이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은 아무튼 제가 방송으로 조금 앞으로 좀 많이 약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모멘텀이 다시 생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혹시 뭐 화이자 어찌됐건 대장이 화이자니까 얘가 좀 끌고 가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쪽에 혹시라도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은 얘네가 다시 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도 제가 한 1주, 2주 전인가요? 한번 말씀은 드렸던 부분인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의외로 부작용이 없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될지, 이 부분이 향후 이제 해외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지, 이대로 그냥 정말
이제 재료 소멸로 좀 죽어버릴지에 대한 흐름을 결정짓는 좀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잘 뉴스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1.4조 원 규모의 아주 대규모 계약을 좀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만약에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400%가 넘거든요. 아까 460 몇 프로였던가 그렇게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오늘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고 뭐 이쪽도 별로 비실비실했고 만약에 그러니까 시장을 어, 아주 강하게 주도해 나가는 테마나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LNF가 혼자 요 뉴스로 급등이 나왔으면 아마 상한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찌됐건 이제 오늘은 상한가를 가지 못했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테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차라리 장대 양봉으로 좀 추세를 이어가는 편이 나을 수 있고요. 이제 LNF를 뭐 접근하기는 너무 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LNF가 어찌됐건 2차 전지 쪽으로 좋은 훈풍을 불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좋은 분위기가 불어올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어떤 그 섹터에 좋은 바람을 불고 오는 초대형 특급 뭐 호재 혹은 뭐 이제 뉴스가 하나 생기게 되면 그 당일날 바로 전체적으로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 오늘같이 조금 이렇게 수급이 어떤 주도 테마 쪽으로 확 쏠려 있을 때는 며칠 뒤에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LNF 말고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반등이 덜 나온 종목들 조정 잘 거치고 있는 종목들 골라보면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종창에 좀 넣어놓고 어느 날 분위기가 갑자기 2차 전지 쪽으로 확 쏠리는 날 그때 재빠르게 좀 접근을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최근 장은 요 코로나 관련주들 아니면 백신 치료제 쪽 아니면 신규 상장 테마 요렇게 세 가지 정도의 굵직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주들이 좋은 날은 치료제 백신이 조금 안 좋고 백신 치료제 쪽이 좋은 날은 코로나 쪽이 좀 안 좋고 둘 다 안 좋은 날은 뭐 신규 상장주들이 날뛰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최근에 흐름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 일단 재택근무 쪽은 ECS가 대장을 해 오다가요. 이제 단기과열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2등주를 하고 있던 링네트가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되면은 혹시 지금 애초에 가장 이제 재택근무 쪽은 애초에 대장이 알서포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링네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잠겼네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서포트가 애초에 좀 재택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링네트 쪽으로 이동주가 좀 대장주가 좀 넘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ECS가 대장으로 좀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알서포트, 링네트, 뭐 ECS 이 순으로 갔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링네트한테 순환매가 돌았어요. 그렇다면은 혹시 그러니까 알서포트가 사실 조금 링네트나 ACS처럼 가볍게 막 상한가까지 가고 장대 양봉을 뽑기에 조금 많이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대장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뭐 상한가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서포트도 지금 뭐 차트가 준비가 뭐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얘도 여기를 만약에 17,500원 구간대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면 돌파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면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은
뭐 이제 주식 경험이 좀 뭐 많으신 분들, 뭐 이제 중수 고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ECS나 뭐 링네트 대장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이제 초보분들은 뭐 이미 뭐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좀 고가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알서포트의 움직임을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링네트가 상한가 가고 어느 정도 이제 뭐 하루 이틀 강하다가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ECS도 뭐 단기 과열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알서포트가 크게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버틴다. 어.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 3단계 격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링네트나 ECS가 아닌 알소포트가 한번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한번, 그러니까 뭐 가격 자체가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혹시 그렇게 대장이 또 한번 순환매가 돌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프트캠프도 오늘 오랜만에 움직임을 좀 보였었죠. 얘도 재택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저 링네트 ECS는 조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이 구간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알서포트랑 소프트캠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지 쪽은 영풍제지가 좀 뭐 대장 역할 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리듬을 좀 잘 타셔야 된다라고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등하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 급등하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식은 이런 과정으로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반대로 많이 하시죠. 막상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요, 하락하고 있으면 당연히 별로 그렇게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상승하고 있으면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죠. 근데 우리가 뭐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대중의 어떤 이 기본적인 심리랑 좀 반대로 움직이셔야 리듬을 잘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조정 때 사서 반등 때 팔고, 조정 때 사서 반등 때 좀 파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떤 조정 때 내가 매수가 유효한 부분은 항상 똑같아요. 기대감, 재료, 모멘텀이 남아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 그때가 사실은 매수 타이밍인 거고요. 시장에서 이제 막 관심받고 과열받으면서, 과열되면서 올라갈 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겠죠. 뭐 이제 재택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저는 이번에는 조금 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들도 다 좋고 조정 구간에 왔고, 뭐 이제 고민은 조금 필요할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에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확진자가 아무튼 이번 주 월요일쯤이었던가요? 이제 조금 상징적인 숫자였던 1000명을 넘어서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뭐 어제도 엊그저께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혹시 뭐 78명, 80명 된다라고 해서 다시 뭐 급등이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테마에 대해서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폭발적인 기대감은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조정 때 사실 저는 조금 매수를 조금 주저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코로나주들이 상한가까지 가면서 강할 줄은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언택 뭐 요쪽 저희도 이제 코로나주들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요. 이제 음악 관련주 쪽이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참 좋게 봤던 종목이 푸드웰입니다. 식품 관련주고, 오늘 뭐 이제 보라티알이 대장 역할을 식품 관련주 중에서는 좀 했고요. 푸드웰도 괜찮았고, 우양도 슈팅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푸드웰이 여기 이제 어제 차트 위치 자체가 사실 너무 좋아서 좀 이런 패턴이 어제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 수익 내고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LMS랑 약간
좀 비슷한 뭐 기법이라면 기법이고요. 비슷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상한가가 출현을 하고 어떤 박스권을 두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요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면서 뭐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어지럽다고만 할 움직임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지 혼자 치고받고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온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뚫어내면서 박스권이 하나 레벨업 되는 이런 패턴들 많이 찾아보시면 의외로 좀 쉽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패턴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약간 이런 패턴의 키포인트는 거래량이 좀 죽어주는 모습이 좋다. 뭐 거래가 이렇게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뭐 세력이 털고 나갔다거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거래량이 감소를 해주는 게 터지는 것보다는 좀 더 낫죠. 그래서 푸드웰도 사실 뭐 거의 패턴 자체로는 같다고 보시면 되죠. 상한가 뽑고 여기 뭐 꼬리 빼면은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상승하락 상승하락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 매수를 정말 종가까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주들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결국은 매수를 결정짓지 못하고 다음 이제 넘어왔는데 급등이 좀 나와버렸습니다. 뭐 식품주들도요.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장대 한봉이 출현을 했고 푸드웰도 충분히 흐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우양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식품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뭐 서울식품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야, 이거 100원짜리는 제가 매매를 잘 안 해서 얘도 뭐 뽑고 패턴 자체는 뭐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패턴이다. 요런 식으로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서 이제 11선 눌림목 딛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지 한번 봐봐야 되겠죠. 서울식품도 나쁘지 않네요, 흐름이. 그리고 아까 제지 관련주들을 잠깐 보고 말았는데 그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왔죠. 상승 그러니까 조정 때 사시고 급등 때 파시고 조정 때 사시고 급등 때 파시고 요렇게 이제 좀 매매가 리듬이 잘 맞아지면 좋다. 그런 말씀 드리다가 이렇게 됐고, 신풍재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멘트 한번 드렸는데요. 뭐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뭐 예전에 502 마스크 테마주의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마스크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시세 다 나오고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502 마스크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는 뉴스 절대 안 됩니다. 안 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뉴스를 안 내고 계속 주가는 오르니까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오르고 있을 때 매매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뉴스들은 언제 터지냐면 고점에서 터져요. 기가 막히게도. 얘도 이때 마스크 사업 하고 있지 않다라고 터지면서 뉴스 나오면서 급락을 내버리면서 이제 마스크주에서 탈락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KPX 생명과학도 요때였나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때 뭐 대주주 매도 대량 매도 뉴스도 막 있었고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주가에 타격도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얘가 언제 나왔더라? 요때였던가요? 요날이었죠. 요날. 요날 뭐 이제 화이자랑 직접적인 뭐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그 후로 좀 하락이 좀 깊어졌죠. 이런 것처럼 물론 신풍재지도 지금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에도 보니까 또뭐 상 들어가려고 그러고 뭐 대단합니다. 끼 있는 종목이고 좋아요.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핫하게 뜨겁게 오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젠가 매매를 하시다가 고점 구간에서 잠깐 안일해 계실 때
잠깐 생각 못 하고 계실 때, 그때 정말 혹시라도 뭐 골판지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 피해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당일 당일 그냥 매매하시고 오버나잇보다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먹을 수 있을까,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그 맞는 폭탄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잘하다가 꼭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이 뭐 수익을 더 극대화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항상 잃지 말자, 폭탄 맞지 말자. 그런 조금 보수적인 마인드를 앞세워서 좀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좀 뭐 덜 벌더라도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뭐 이런 거 조금 안 지키고 그냥 매매하셔도 1년 중에 뭐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뢰 밟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뭐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는 않아요. 다만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이 지뢰를 내가 밟았을 때 뭐 조금 그냥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져나오면 괜찮지만, 정말 갑자기 눈 뒤집혀가지고 뭐 좀 잘못된 선택, 잘못된 대응 그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그 지뢰 몇 개가 나의 정말 뭐 몇 달치, 뭐 몇 분기치 수익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일이 정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조심조심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차트가 너무 좋아서 이때 되게 좀 좋게 봤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태국노지스도 요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다음날 다 빼버리고요. 근데 이래 놓고 다시 6천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얘는 시세 한번 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휩써도 많이 쓰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한익스프레스도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다가 끝에서 오버슈팅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좀 강했던 게 이제 테린 포장도 좀 괜찮았고 흐름이 괜찮았고요. 아무튼 제지주들은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라고 치면 택배 물류 쪽은 아직 오버슈팅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흐름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주들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살 생각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강했던 애들이 지금 코로나주가 오르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좋은 종목이 조정받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럴 때는 이쁘게 조정받고 있는 애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야, 현대바이오는 사고 싶은데 살 자리를 주지를 않아요. 유일하게 뭐 한번 살 수 있었던 때라고는 요날 조정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또 단일가 때문에 별로 또 이제 손이 안 가서 못 사고 있는데, 일단은 단일가에서도 올려버리네요. 얘는 좀 이 다음에 조정이 조금 깊게 나와줘야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 더 봉이 떨어지면 충분히 먹을 구간은 한번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대웅도 조금 이제는 슬슬 매수 타이밍을 고민해봐야 될 자리가 이제 조금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매수 타점을 좀 잡으면 먹을 구간은 나올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쌍봉 요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맞고 그러니까 시장이 더 간다라는 전제만 받쳐준다면 여기서 아마 기간 조정으로 빼다가 그 실제로 셀트리온 치료제 뭐 혹시 승인이 나기 어떤 그 직전, 네,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시장이 무너지면 이렇게 뭐 쌍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코스닥의 어떤 기세가 무너질 만한 기세도 아니고 그래서 요,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좀 빼다가 지금 그러니까 연말, 내년이 되기 전에 또 승인이 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뭐 한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그 이제 치료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불을 뿜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